하나, 액상치료 두 가지. 일반 펌 치료 하나, 열펌 치료 하나. 이 두 가지를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고, 열펌 쪽에서 시스테아민, 서큐라리스 같은 거 하나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멀티펌제. 요것만 가지면 돼요. 크림 치료 두 가지, 액상 치료 두 가지, 열펌 약에 이런 시스테아민 하나, 멀티펌제 하나. 이거 가지면 다른 약은 솔직히 필요 없어요. 그걸 가지고 한 사람한테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내 2분? 네. 디톡스? 아니요. 저는 보통 이제 손성보는 수분이 많으면 그 물이 좀 약에 순하게 할 거라고요? 네네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죠. 치우는 수분이 있으면 더 세진다고 하셨죠. 예. 자, 지금 손상 모발은 우리는 그냥 손상 모발에 남아있는 수분을 pH 7로만 보는 거예요. 손상 모발에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 물이 용해를 한다는 걸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물은 물 따로 손상 모발일수록 대부분 손상 모발 염색이나 파마를 많이 했잖아요. 잔류 물질하고 더해질 수 있잖아요. 잔류 물질하고 파마하고 더해지면 그게 어떻게 변할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물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물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물이 닿으면 부풀어져요? 적어져요? 부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pH는 더하기 빼기. 그러니까 물 pH 9.0 약에 예를 들어서 물 7.0을 섞으면 8.0이 된다고 생각하죠. 택도 없는 소리예요.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파마약 안에는 2, 30가지 화학물질이 그럼 2, 30가지 물질이 변형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수소이온이 많아질지 수산화이온이 많아질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pH는 더하기 빼기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크림치료하고 액상치료 같은 회사 제품을 쓰라는 게 맞죠? 건강모하고 손상모하고 섞으면 반반 똑같은 제품들은 반반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 전혀 다르잖아요. 특히 여기는 시스테아민이고 치료잖아요. 이렇게 섞어버리면 둘의 장점이 다 돼가지고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섞인 거에 더하기 모발이 갖고 있는 화학은 또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여기 파마약에 뭘 섞는 거라도 진짜 우리 미용사들은 좋은 것만 플러스만 될 줄 알고 섞는 걸 아주 당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거 정말 대단히 위험한 방법이에요. 뭘 섞는 것. 파마약에다가 뭐 계란을 섞고 파마약에다가 바카스를 섞고 그러지 말고 건강모에다가 무엇을 섞어서 손상모약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적게 바르면 돼요. 손상모약을 쓰면 돼요. 열펌약까지 안 되면 일반펌약 바르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쉽게 갈 수 있는데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훌랑 다 뒤집어놓고 하는 교육을 한 적이 없어요. 받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교육은 다 어떤 교육이었을까요? 제품회사, 기계회사 거기에 맞춰가지고 판매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저를 안 부른다니까요. 제로상에서 그거 다 깽판 쳐놓는데 물건 사지 말라고. 진아씨? 갈까요? 그다음에 가서 깨끗하게만 헹궈주세요. 처음에 물로만 이렇게 그냥 손이 들어가 버리면 손톱에 뺄게요. 자, 여기 이제 오늘은 샴푸하고 깨끗하게 헹구기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클리닉 1도 안 할게요. 피고 꽂아야 돼요. 양이 다 떨어져요. 빠졌어요? 자, 3개월이 넘었어도 왜 그런가 하면 최소 6개월 이상 안정이 돼 있을 때야. 왜 그런가 하면 색깔 봐. 근데 세시 커버가 안 되구나. 아까 저기 색이 많이 없어졌어? 훨씬 예쁜데? 색깔이 예쁜데? 자, 이 상태에서 수분 조절을 드라이기로 말리시면 안 돼요. 어떻게? 꼼꼼하게 빗질로. 와, 이거 머릿결이 아주 엄마나. 아무것도 안 바른 거예요. 샴푸도 안 하고. 뭔 일이래? 원장님, 뭔 일이래? 아이, 좀 일해야지, 좀! 머리 하자 그래도 머리도 안 하고, 그냥. 머릿결 엄청 좋아 보여요.
웃지 마. 이거 폰제 발라서 시간 좀 더 더 돼요? 뭐래? 아까 중성 그거. 아, 그럼 이거는 5분 이상만 도포하면 칼라는 이렇게 다 들어가요. 근데 이제 여기서 15분 이상 더 약을 더 도포한다고 연화가 더 진행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 여기 드라이 바람으로 말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쪽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서 컬 다 안 나와요. 아, 뿌리 사는 거 봐. 세상에, 어쩜 이렇게. 막내, 이리 와. 여기 우리 며느리 원장님하고 여기 와 하면서 그 로또하고 이거 좀 같이 좀 와인딩. 자, 제가 수분만 딱 이렇게 빗질하니까 수분이 다 끝으로 밀려 들어왔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드라이 바람으로 말리지 말고 치킨탕으로 빗죠. 치킨. 치킨 밑에 까는 거. 치킨이나 키친이나 알아들으면 됐지. 왜 이상해? 써먹어. 자, 이거 보세요. 치킨 타올에 하나도 색깔 안 묻어 나오잖아. 중화하면 조금은 빠져요. 좋은데. 만지지 마. 자, 이렇게 잡아주면 안에 있는 수분만. 자, 하고, 이제 요 열보호제. 우논지, 주논지. 자, 크리닉 제품이라고는 요거만. 그 만약에 아이론을 할 거라면 투피치라 그랬어요. 그죠? 뜨거우니까. 왜? 물이 끓는 점 때문에. 오. 원장님 오늘 사장님하고 여기서 자고 가? 예? 오늘 외박 좀 해? 아이고 뭐. 아, 여기 올 때마다 계속 서울 갔어요. 서울 갔어요? 서울 구경하느라. 아, 여기 끝나고요? 예. 와, 멋있다. 언젠가 우리 집사람하고 저기를 영덕을 갔는데 영덕 늦게 갔으니까 그 저기를 모텔 가서 자야 되잖아요. 그 불륜하니라고 경시가 빡 그러대 들어가서 좀 아이고 누가 신경도 와서 걱정하지 마. 자, 원장님, 여기 밑으로는 말지 마요. 여기 밑으로는. 그리고 최대한 로또 여기 있는 것 중에 제일 굵은 로또만 써서, 그죠? 섹션 양만 줄여서 최대한 섹션 양만 줄여서 로또를 많이 말아요. 자, 지금 한번 와서 보세요. 와서 지금 수분 양 만져보세요, 수분이. 지금 위에 쪽 만져보고 밑에 쪽만. 밑에 쪽이 굉장히 차가울 거예요. 이 상태에서 와인딩 하면 컬은 나오는데 거칠어요. 근데 아이론은 이 상태에서 와인딩 해야 돼요. 왜? 와인딩 하는 시간이 기니까. 마르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신 끝에 쪽에 맨 처음에 와인딩 할 때 한 번씩 꾹꾹꾹 집어줘야 돼요. 자, 지금 이 상태하고 제가 끝에 쪽만 이렇게 키친타올로 딱 지고 있으면 수분만 쫙 흡수되는 느낌이 여기서 차가워지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그 수분을 마르면 이제 뽀송뽀송하게 이렇게. 자, 여기 바로 디지털 세팅 아이론 팜 할 때 수분량이에요. 여기. 자, 여기는 지금 차가워. 수분이 많은 거죠. 이걸 몇 프로라고 나한테 얘기해달라고. 이게 몇 프로인지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나. 약간 물기가 묻어나는 느낌. 네. 자, 여기는 치킨 타올로 닦은 데는 또 다르죠. 자, 요렇게 놓고 이제 와인딩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 아니, 디자인은 알아서 하세요. 저는 디자인 몰라요. 아니, 그냥, 평상시보다 로또를 한두 단계만 굵게. 자, 막내. 자, 나머지 원장님들은 다 앉으세요. 자, 이거 올려주시고, 펴주시고. 그런 갈색빛이 나죠? 머리카락이 약간 끄스러 놓으면 약간 구릿빛 비슷한 빵이 만들어질 때 그 갈색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열에 의해서 갈변화가 되는 게 바로 마이야르. 그 다음에 이제 폴리페놀이 이 색깔을 변하는 게 바로 갈변화. 갈변화는 이렇게 폴리페놀하고 마이야르 반응하고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머리카락을 태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머리를 보면 약간 갈색빛이 나잖아요. 그게 이제 마이야르 반응입니다. 자, 이렇게 보고 이제 오늘 우리 원장님 모발 샴푸. 자, 샴푸하고 나서 이제 모발을 진단 한번 볼게요.
자, 모발 길이는 단발. 단발. 자, 그 다음에 우리 원장님 오늘 모양은 어느 정도인가요? 많아요? 무지 많아요? 무지 많죠? 자, 그 다음에 모질. 머리카락은, 자, 직모예요? 곱슬이에요? 곱슬인데, 곱슬이 굉장히 심했던 부분은 정수리 뒤통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원장님 모발이 마른 상태에서 곱슬이 심해졌어요? 젖은 상태에서 곱슬이 심해졌어요? 젖은 상태, 우리 원장님 젖은 상태에서 곱슬이 심해지나요? 마른 상태에서 심해지나요? 응? 젖은 상태. 그러면 친수성 곱슬. 자, 친수성 곱슬에 그 다음에 새치 정도가 저 정도면 몇 프로 정도일까요? 40? 40? 50까지는 안 된 것 같아. 아니요, 30은 넘었죠. 그러니까 한 40에서 50% 정도 새점색 단발 정도에 그 다음에 모발이 좀 더 굵은 모발에 가는 연모예요. 솔직히 요즘 모발 치고는 모래 한두 마디 좀 굵은 모발이죠. 그 다음에 파마 냄새 좋죠. 오늘은 아주 이런 모발을 만나기가 좀 쉽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뭐 열 때문에 뭐 열기구를 많이 쓴 것 같지도 않고, 맞죠? 자, 그래서 샴푸하고 나서 1차 도포 천천히 이런 거 없어요. 자, 네이프 들어가고 양쪽 사이드 들어가고 사이드 역시 다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정수리 여기 볼륨. 자, 오늘 보셔야 될 게 네이프 쪽에서 자, 1차 도포 때 곱슬 몇 프로? 최소 50에서 60%. 오늘 만약에 1차 도포할 때 제가 에멀전하고 곱슬 안 펴놨으면 저렇게 안 생겨요. 그 아까 액상약으로서는 곱슬 다, 그 다음에 이제 멀티펌제 발랐을 때 곱슬이 막 튀어나왔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다운을 시키면서 곱슬, 볼륨 살리면서 곱슬. 바를 때 각도, 약을 발라놓고 제끼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사는 각도, 다운딩 되는 각도,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아주 가는 연목 곱슬에서는 저거 오늘 제가 이제 정수리 쪽 약 바르는 각도 있죠?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얼굴 라인, 자, 우리 실제 지금 우리 원장님 얼굴 라인 보세요. 얼굴이 굉장히 지금 맑아졌어요. 아까 제가 잔머리 곱슬, 약을 발라서 많이 펴고 나서 방치할 때, 이렇게 걷어낸 거. 그래서 오늘은 곱슬 펴는 방법하고, 곱슬 펴면서 다운하고 볼륨까지. 그 다음에 앞머리, 잔머리 교정하는 것까지. 그 다음에 심지어는 여기 갈라진 거, 아까 크로스로 잡아서 이 부분, 그 부분 잡아주고 그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한 30분 이상이 걸렸어요. 여기서 시간 들이시면 안 돼요. 1차 덮을 때. 그죠? 곱슬 펴야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섹션을 많이 뜨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나고 바로 제도포 들어갔죠. 자, 제도포는, pH 8.0. 액상치요. 자, 이것도 아까 발랐던 양을 오늘은 파마 약을 1차 도포 할 때 제가 한 300g 정도 쓴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제도포도 오늘 한 300g 정도 쓴 것 같아요. 오늘 한 파마 약에 한 600g 정도 쓴 것 같습니다. 자, 제도포 아까 크림 약만 발랐을 때 곱슬이 펴진 것하고 액상치오 제도포 했을 때 모발이 묵직하게 전체가 달라지는 느낌. 하지만 1차 도포 했을 때 도포하자마자 곱슬 쫙 펴지면서 윤기 나는 거 보셨죠? 그때 벌써 이제 모질은 다 결정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액상치오 도포 하는데 요거는 뭐 한 10분. 그 다음에 자연방치 요거 5분 곱하기 5분 정도 해서 이제 요 곱슬이 덜 펴진 부분에 제도포. 그래서 1차 예단을 오늘 1시간이 걸렸어요. 1시간. 그리고 이제 헹구고 나서 샴푸 꼭 써주시고요. 샴푸 쓰고 아까 이제 PPT 처리하는 거 보셨죠? PPT 도포에서 안에 있는 수분 밀어내고 오늘 멀티펌제, 거품 멀티펌제. 자, 거기에 아주 오늘 또 색다른 거 보셨죠? 중성 칼라
중성 칼라의 진갈색. 제 욕심이었다면 여기 검정색이 있었으면 3대, 그러니까 중성 칼라 3대 검정색 1 정도 섞었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었을까? 색칠도 더 깔끔하게 나오지 않아. 근데 검정색이 없었었어요. 자, 요거 도포하는데 한 7분. 우리한테, 막내한테 요거 자연방치 15분. 자, 오늘은 약을 3가지를 썼어요. 크림치오, 액상치오, 멀티펌제. 네. 그래서 오늘은 분명히 우리 원장님 모발에서는 숱이 많아 보이면 안 돼요. 그죠? 더 부시죠. 근데 1차 도포할 때부터 그러면 쓸 때 아미노 쓰면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곱슬 안 펴지고, 맞죠? 그러니까 요 멀티펌제를 쓸 수 있는 베이스를 크림치오, 액상치오가 다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더블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뭐 일부러 클리닉 제품 뭐 이런 거 일체 쓰질 않았어요. 뭐 생으로 모발로. 그러니까 그때 좀 모발 좀 더 거칠었다든지 하면 여기 LTP 같은 거 너무 많이 쓰진 마요. 컬 늘어짐이 많아져요. 확실히 연화 후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전처리 중간 후처리를 또 다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파마 연화가 다 끝난 상태에서 클리닉 제품 또 그때 아주 싸구려 제품을 써버리면 절단된 SS 결합 사이에 그 클리닉 제품이 들어가서 SS 결합이 재결합하는 걸 막아주는 방해한다고요. 컬 늘어짐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가는 연모 쪽에서 후처리 클리닉 되도록이면 하지 마셔야 돼요. 여기서는 그냥 열보호제 정도로만 가세요. 잘해주고 욕먹어요. 오히려 지금까지 연화 잘 시켜놨는데 후처리 클리닉 잡는 데서 컬 늘어짐이 많을 겁니다. 아마도 가는 연모 쪽에서 머리결은 좋은데 컬이 안 나왔던 이유, 그 다음에 치오를 쓰지 않은 거, 액상치오 안 쓴 거, 저 후처리 클리닉이 너무 많이 한 거. 잘해주고 욕먹는 거예요. 자, 원 같은 모발만 있었으면 뭐 강사 뭐 한 10년은 더 살거든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 원 같은 모발에 약 조금씩 발라갖고 시간 길게 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시간을 최대한 많이 넣어서 그러니까 빨리 그 다음에 이제 곱슬은 무조건 기선제압이 무지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 원장님 뭐 이렇게 초대를 갖다 크게 유대해서 말씀해주셨거든요. 아까 그 상태 컬 좀 내기 굳이 그렇게 조금 더 컬이 더 이게 안 먹게 그래서 일부러 제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뿌리는 확실하게 살 거고요. 이 샴푸하고 나서 원장님 어떤지 보세요. 스타일하기가 굉장히 편해질 거예요. 아마 제 노후 대책은 저거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저거 이름도 이게 뭐죠? 롱. 이렇게 이것도 다 롱픽스. 왜 그런가 하면 파마 그래 놓으면 파마에 대한 고정관념 있잖아요. 드라이 그러면 드라이에 대한 고정관념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매뉴얼을 구매하고 이 네이 이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것도 제가 다 상표 신청 다 시켜놨고 그러니까 아주 이제 뒤통수 안 당하려고 한번 40대에 제대로 한번 당해가지고 제 40대가 제대로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B5 때문에. 지금은 아주 고마워 죽겠어요. 50대에 절대로 사업하다 망하지 마세요. 집안 전체가 힘들어요. 40대는 다시 일어나요. 힘이 있습니다. 그게 전 너무 고마워요. 40대에 저한테 그렇게 그때는 다시 다 정리하고 그냥 미국으로 다시 왔으니까 그러고 유통 다 정리하고 그냥 교육으로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알고 쓰자고요. 그리고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를 파마나 염색 쪽에서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 매뉴얼 드릴게요. 그리고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가 손상된 모발을 손상이 안 된 것처럼 감추는 데는요 세계 최고입니다.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그런데 이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는 손상된 모발을 재생이 복근이 무슨 매직으로만 보고 앉아있더라고요. 참 바보짓이에요. 우리가 염색이나 모든 파마 매뉴얼 쪽에서 뭘 하다 보면 고객이 직접 이거 손상이 됐더라고 그죠?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매뉴얼을 만들어 드릴게요. 하지만 그 매뉴얼을 만들기 전에 우리는 이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의 기본을 알아야 돼요. 자, 일단 신발 잃어버린 여자 있죠? 네.
그다음에 뭐 QOD, 뭐 그다음에 샴푸 매직, 뭐 강남 쪽에서 라브레리아, 뭐 세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클리닉 제품을 바르고 매직기를 땡기는 거 있죠. 자, 그거 다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로 보시면 돼요. 자,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를 이렇게 그냥 PKT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가 아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러니까 헤나가 아니다. 우리는 또 가? 이거 듣고 가. 죄송합니다. 나와도 되겠습니다. 그 애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바로 다 싸잡아도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예요. 자, 그런데 이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는 자, 일제가 샴푸예요. 근데 이 샴푸가 좀 독특해요. 최고의 막 샴푸예요. pH가 9.0. 거의 파마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샴푸를 쓰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왜요? 됐어요? 자, 다 꽂아서 제일 높은 온도 140도로 4분만 열처리. 자, 샴푸 하면서 거의 모발에 부착이 된 때를 다 빼고 모발 전체를 부풀리는 샴푸라고 보시면 돼요. 샴푸. 그 다음에 이제가 이것도 재밌어요. 케라틴이에요. 생케라틴. 자, 케라틴은 아미노산, 18개의 아미노산이 결합을 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모발을 구성하는 케라틴, 그 아들하고 똑같은 물질을 보면 돼요. 그런데 이 케라틴은 pH가 또 3.5에서 4.0 정도로 강산상이에요. 그래서 요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샴푸하고 나서 이 트리트먼트를 바르고 드라이기나 롤러볼로 바짝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 트리트먼트가 목에 굉장히 민감한 피부들 있잖아요. 이런 피부나 이런 데에 닿으면 특히 민감한 사람들은 알러지가 발생이 되고 막 물집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이거 맨손으로 만지지 마요. 우리 지문 다 벗겨줍니다. 그래서 샴푸해서 모발 전체를 부풀려 놓고 나서 요 케라틴으로 모발을 꽉 채워주는 거죠. 그죠? 채워주고 바짝 건조를 한 다음에 이걸 이제 예전에는 뭐 발라서 막 드라이기로 말리고 나서 바짝 건조한 다음에 바로 매직기 뭐 180도에서 200도로 땡겨버린 다음에 그냥 이틀 동안 샴푸하지 않는 그런 구조에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요 케라틴을 발라놓고 살짝 헹군 다음에 또 기구 작업하는 데도 있고,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굉장히 이렇게 시술하는 건데 굉장히 큰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가 어디에서 개발이 됐을까요? 브라질. 그리고 흑인 곱슬 있죠. 완전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개곱슬. 그 곱슬이 트리트먼트 발라서 매직기계로 당겼는데 그게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얘가 독하고 얼마나 강한 열이었었으면 원래 상태는 안 돌아올까요? 우리 그걸 보셔야 돼요. 자, 근데 이게 흑인들 완전 곱슬이 그냥 진모같이 만들어지고 모발이 굉장히 건강해 보인다는 거죠. 무지 건강해 보인다는 거죠. 그 정도로 완전히 이게 모발이 건강해진 것처럼 포장하는 데는요 최고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비법 물질 하나가 혼합되어 있었던 거죠. 요 케라틴하고 모발하고 흡착 또 유지 시켜주기 위해서 비법 물질 하나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메틸렌 글라이콜이라는 물질이에요. 이 물질은요, 이걸 최초에 만든 사람이 비법 중에 비법이었죠. 그런데 이 메틸렌 글라이콜이라는 물질이 샴푸하고 케라틴을 발라주면 케라틴하고 모발하고 흡착을 시켜놓고 흡착이 되는데 유지를 시켜주는데 반드시 비법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메틸렌 글라이콜 이 자체 물질만 갖고는 인체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가열을 해버리면 열을 가열을 해버리면 여기에서 무엇이 발생이 되죠? 연기가 나오고 수증기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메틸렌 글라이콜이라는 물질이 가열을 해버리면 연기나 수증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 물질이 무엇이 될까요? 바로 포름알데히드입니다. 1급 발암물질. 반대로 포름알데히드에 물을 섞어버리면 메틸렌글라이콜이라는 물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비법 물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샴푸로 모발 제품을 부풀려 놓은 다음에 거기에 클리닉 요 케라틴을 집어넣고 열로 180도나 200도로 당겨버리니까 드라이 해놓은 그 상태가 곱슬이 그대로 유지가 될 정도로 이게 대단한 흡착력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모발 표면이 이상해지지도 않고 아주 건강해진 것처럼 윤기 대단했고요. 그런데 요게 그 비법 물질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케라틴이라는 건 누구든지 다 알아요. 18개 아미노산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알려졌는가 하면 바로 브라질에서 요 흑인이 곱슬을 요걸 갖고 2번 시술하고 3번째 시술을 받은 날 개인 사우나에 들어갔어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싫어하잖아요. 여기서 나오던 포름알데히드 누적이 돼 있던 거기에 개인 사우나 조그마한 사우나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신통기가 돼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요걸 3번 시술한 미용사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인을 분석해 보니까 바로 이 물질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물질은 0.01% 미만으로 배합이 돼 있으면 미검출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2%를 집어넣고 한강을 속인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가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 정식 통관이 안 됐던 게 우리나라에서 검색해 보니까 이 메틸렌글라이콜이라는 물질이 상당히 많이 배합이 됐는데 실제 그 안에는요 이게 그래서 이게 안 돼서 다 처음에 저기로 들어왔던 거죠. 보따리 상으로 들어왔던 거죠. 정식 통관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요거 트리트먼트를 받아서 매트기를 땡기면 그 연기, 냄새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요걸 pH를 굉장히 낮춰둔 것. 그게 모발에 흡착이 되고 그 다음에 요 비법 물질. 근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요즘에는 요 이제 대체 물질들이 나와있죠. 사과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역시도 이 대부분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시술했던 모발들이 대부분 손상 모발이잖아요. 이 아이한테도 문제가 있었지만 모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하고 이 아이하고 짬뽕이 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게 들어왔을 때 정말 대단했잖아요. 비법 중에 비법. 그 다음에 아름아름 돈 있는 사람들만 보따리로 들어가지고 그죠? 근데 요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요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를 시술하고 나면 모발이 반드시 딱딱이 돼. 경화가 돼. 그리고 나서 나중에 굉장히 거칠어져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요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를 기계로 당길 때 내가 기구 작업할 다른 일 할 때 170도로 당겼잖아요. 그러면 이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특성상 170도 아래 온도가 들어가 버리면 열에 대한 반응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드라이를 한다든지 파마를 한다든지 무조건 이 온도가 높아야 돼요. 이 온도보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섹션도 조금 떠서 열 쳐는 시간도 많이 길었는데 이상하게 모발에 한 개도 안 마른다. 볼 것도 없어요. 100%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계속 이거 시술을 하고 나서 집에서 드라이기를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50도나 140도 온도가 드라이 해봐야 마르지도 않고 드라이 자체가 되질 않아요. 모발이 벌써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높은 온도를 받아 보니까 그 열에 의해서 이 아이가 모발에서 딱딱하게 경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시술했던 모발이 2주까지만 모발이 기가 막히게 있고 2주 후부터는요 굉장히 뻣뻣해져. 굉장히 딱딱해져요. 그 원인이 바로 이겁니다. 계속 강한 온도를 높아야 되지. 드라이도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모발 안에서 경화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경화가 되면 모발이 딱딱해지면 부피가 늘어날까요? 적어질까요? 적어지면서 모발하고 유격이 생기면서 거칠어지는 거죠. 그게 싫어서 거기다 다시 이거 시술하잖아요? 그러면 더 빳빳해지는 거죠. 처음에 그 좋은 질감이 가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어떤 여기서 이제 녹음이 되니까 제가 무슨 브랜드라고 얘기는 하겠는데 일산에
아주 제일 큰 미용실이 있어요. 거기에 1200평짜리 매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아들이 실장으로 있었는데 교육을 하고 있는데 대표님 저 좀 살려주세요. 왜 그랬더니 아니 제가 특수 트리트먼트를 썼는데 이 모발이 시술했던 모발이 왜 이렇게 하나같이 다 딱딱해져요? 그래서 내가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찍으니까 아니래. 아니 그걸 얘기해줘야 되지 내가 풀어주지. 이거 절대로 누구한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맞아요. 근데 그거 시술해도 고가를 받았는데 왜 20일에서 한 달 정도 지나면 모발이 다 똑같이 빳빳해지고 말리지도 않고 드라이도 안 되고 왜 이래요? 경화가 됐습니다. 그럼 경화를 어떻게 풀어? 그래서 제가 바로 그때는 치오도 말고 테론 아시죠? 봐봐요. 그거 시술했던 모발 테론 시스템으로 다 발라서 빗질 꼼꼼히 해서 그거 바르면 굉장히 끈적거릴 것이다. 그러니까 모발 안에 10개의 트리트먼트가 있으면 4개 정도만 테론으로 다 끄집어내라. 그러고 나서 깨끗하게 헹군 다음에 그냥 아무것도 바르지 말고 다림질 한번 해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놓고 저도 그것만 가르쳐주고 다음 주에 갔는데 그 다음 주 갔더니 제가 보자마자 쌍따봉 난리가 났어. 나를 살렸대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때는 막 200도씩 땡겨버렸거든요. 매직기계로. 그러니까 손상된 모발 진짜로 예술이죠. 근데 드라이도 안 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걸 정화된 걸 다 풀었어요. 그러면 다음에 시술할 때는 내가 무조건 요거 시술했던 모발은 반 이상 다 벗겨내라. 그때는 치료 쓰지 말고 요거 액상 캐롤로 다 벗겨내라. 깨끗하게 헹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해줘요. 그래가지고 걔가 자기네 지점 3군데 저를 교육을 소개시켜가지고 잘 했어요. 자, 바로 그게 이제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예요. 그러니까 이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의 장점이라면 손상된 모발이 건강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윤기나 이게 저 이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때문에 정말 제가 여러 번 당했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 대표님 저하고 지금 현재 11개 수제 교육을 하지만 제가 어지간해서는요 수업 끝나고 나가서 제가 차 속에 들어가서 제가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를 망정 진짜 어지간해서 제가 이렇게 화를 잘 안 내거든요. 근데 경상도 포항에 가서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이 2번째 교육, 3번째 교육하는 날 저 교육 안 하고 교육비 다 돌려드리니까 이거 교육하지 맙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전날 충주에서 교육하는데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시술했던 모발에 컬을 걸려고 했더니요.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했던 모발 막 컬이 걸린 것도 아니고 안 걸린 것도 아니고 모발이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거 생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그것도 샴푸 매직이라고 나왔을 때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 새벽 4시까지 다시 다 풀어줬거든요. 근데 그 뒷날 교육을 갔는데 그 전에도 그랬어요. 야, 네가 파마를 한번 해봐. 그 얘기를 들었고 그날 샴푸를 딱 해보니까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시술한 모발이더라고요.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시술하셨죠? 아니래. 하셨는데요? 아니래. 하셨는데요? 아니래. 그러면 원장님 반은 그냥 컬 걸어보고 반은 제 방식대로 이거 매끄럽게 제가 결정리 시켜줄게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컬 걸어서 모발 박살나면 저한테 독박 씌울 거잖아요. 그랬더니 사실은 일주일 전에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를 시술했는데 너무 관리가 안 돼서 그런데 왜 아니라고 얘기했느냐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이틀 연속 그래버리니까 그래서 저 진짜 여기 이 기준을 그냥 그만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이 수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짜증 제대로 났었어요. 이거는. 그런데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시술했던 모발이 파마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떠나서 조금 이따 2분만 더 이럴 차례고요. 포항에 몇 도로 들어가시나요? 144분. 44분. 자, 그리고 이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가 파마하기 힘든 이유 첫 번째는요.
우리 미용인들이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시술하기 전 모발이 과연 파마가 가능한 모발이었을까요?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마지막 수단으로 써버린 거잖아요.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덕구 재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육안으로 보기에는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시술했던 모발은 딱 우리 원장님 모발 같아요. 무지무지 건강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 원장님들이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시술하기 전 모발을 진단해낼 수 있을까? 본래 파마가 안 되는 모발이었었고 머리카락이 복구가 되고 재생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머릿결이 굉장히 건강해 보이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죠. 고객한테. 그리고 고객은 예전에 손상돼 있던 모발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지금 모발이 탁탁하고 힘 생기니까 복구가 된 거라고 생각. 우리는 복구 재생 그래를 나와버렸으니까 가격도 무지 비싸게 받았으니까. 그리고 고객이 이게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가 맞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머리카락은 모 피질이 있고, 그죠? 모 피질 안에 폴리펩타이드가 있고, 주세가 있고, 주세를 연결시켜주는 측세가 있잖아요. 간축물질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를 감싸주는 게 바로 큐티클이잖아요. 큐티클도 최외곽층 에피큐티클, 엑소큐티클, 엔도큐티클. 각자 층이 밖으로 갈수록 단단해지고 안쪽으로 갈수록 부드러워지는데 신기한 거 폴리펩타이드 이 PPT 안에 색소가 있는 게 아니고 또 간축물질 안에 색소가 있잖아요. 이 모발은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부드러운 쪽 안에서도 이 굉장히 단단한 폴리펩타이드를 간축물질이 감싸고 그 전체 모피질을 큐티클이 감싸는 그런 구조잖아요. 주세가 있고 측세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소수성이고 이 간축물질은 친수성이고 그리고 모발 전체를 관통하는 CMC가 있고 이게 건강한 모발의 표본이잖아요. 그런데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는 주세고 측세고 큐티클도 필요 없어요. 하나를 묶어버려요. 제가 이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가 너무 좋아서 이걸 가지고 잘 손상 모발, 탈색했던 모발을 잘 활용해 보려고 연화를 1차 연화를 시켜놓고 거기에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를 살짝 발라놓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시스테 아민을 발라서 직폼을 걸어봤어요. 내면이나 C컬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화한 것, SS까지 재결합하는 것 절대로 이 아이가 재결합하거나 애기 늦진 않아요. 모발 전체를. 그러니까 심지어는 연화가 끝난 상태에서 와인딩을 하기 전에 클리닉 제품은 가장 좋은 제품. 반드시 물에 녹는. 여기에 싸구려 에센스가 트리트먼트를 써, 린스 같은 걸 써버리잖아요. 절단된 에센스 결합 사이에 양이온 예민활성제나 실리콘이 들어가서 재결합하는 걸 다 막아주는데 이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는 지금까지 절단된 거고 뭐고 필요 없어. 그냥 하나로 딱 묶어버려. 이 전체 하나로. 그리고 딱 하나. 모발에 탄력이 생기고 윤기가 생기는 거죠. 이게 큰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손상되어 있는 모발, 부시시한 모발을 파마로 하지 못하는 걸 트리트먼트로 열로 건강해진 것처럼 포장하는 데는 최고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너무 많이 발라 우리 병인들. 지금 당장 결과를 내야 되니까. 그리고 고열로 당겨버려. 여러 번. 그리고 나서 먼저 그 전에 실수했던 것은 다 잊어버려. 그리고 재생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시술하기 전 모발이 파마가 가능하면 파마 나오는 모발도 있어요. 그러면 또 이 제품을 파는 회사에서는 대부분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 안에 뭐 메틸렌 글라이콜이라는 물질이 안 들어있고 포르말데히드가 안 들어있고 파마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줘. 나 그 세미나 좀 한번 가보고 싶어.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시술했던 모발 컬거는 세미나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게 건강한 모발을 쓰질 않았잖아요. 네. 제가 쓰는 것 중에 실용성 약간 케라틴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 2주 정도 되면 다시 곱슬이나 이런 게 돌아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요즘 샴푸 중에 뭐 블랙 미일 브랜드 나온 블랙 샴푸나 이런 것도 pH 9.0 알칼리 샴푸 있는데 그런 걸로 쓰고
이런 수용성 케라틴으로 해서 하면은 이런 뭐지 이 시네렐라 같은 효과를 좀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품. 제가 근데 그거를 고객님한테 시술한 고객님이 있었거든요. 그때 탈색머리로 곱슬이 있어가지고 매직이 제가 조금 그래서 이 시술 방법으로 해서 했더니 한 2주 만에가 풀려가지고 매직을 하고 했었거든요. 컬이요? 매직이 풀려가지고 근데 겁나서 C컬 이런 거는 못하고 자, 그래서 이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시술했던 모발은 일단 C컬이고 S컬이고 컬 걸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또 매직은 나오거든요. 예, 나와도 굉장히 불편해요. 안 예뻐요. 그런데 뿌리 볼륨을 요한 볼륨 매직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오히려 제가 이제 그걸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그 시술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요거 이제 요 제품에 이제 속을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일단은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시술한 모발은 아까 같이 우리 원장님 모발 같이 테스트를 봐서 시술 전 모발을 내가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진단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그걸 벗게 되면 요거 시술 전 모발이 어떤 모발이지? 이게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가 아무리 강할지 몰라도 일부는 파마약에 비하면 알칼리가 모발에 두져 있는 여러 가지 물질하고 더해지면 모발이 또 박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테스트를 좀 보고 자 일단은 요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시술한 모발인지 시술 경험을 내가 했는지를 진단해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원장님 지금 열차 다 끝났어요? 네. 그럼 로따웃 다 하세요? 아니 2분. 자 로따웃 다 하고 원장님이 여기 맨키트 땡기면 땡기고 그냥 중화하려면 중화하고 알아서 하세요. 2분 아직 안 넣었다. 그럼 2분만 넣어놓을게요. 자, 그러니까 요거 시술했던 모발을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래요. 저는 귀신같이 찾아내요. 어떤 거냐면 요 모발이 그 비닐 표면 있죠? 비닐 표면을 만들어 놓은 옛날에 산성 코팅 같은 경우는 너무 이질감이 생겼어요. 근데 건강한 모발 같은데도 건강한 모발은 약간 이렇게 맞으면 큐티클이 서로 부딪히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전체 비닐 표면을 만지는 듯한 미끄덩 뭔가 좀 이상해요. 그 유난히 안 말라요. 그 다음에 조금 이상하면 무조건 드라이를 한번 해보세요. 그게 일반적인 모발은 140도, 150도만 가도 드라이가 되잖아요. 근데 그때 열을 안 먹는다. 볼 것도 없어요.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시술한 모발. 그리고 고객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시술해줘. 다그치지 마요. 고객은 그게 굉장히 고가의 트리트먼트예요.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모른다 말이에요. 혹시 트리트먼트 도포하고 매직기계를 땡기신 적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그거였었나요? 그러면 그거 나쁘다라고 얘기해줘요. 누워서 침 뱉게요.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 시술 내용 그거 말고 과연 요거 시술하기 전 모발에 파마가 가능했었는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모발이 오면 일단 무조건 샴푸하고 액상치오나 클린치오. 그러니까 내가 여러 번 이제 시술 경험이 있으면 그냥 클린치오 바를 일도 없어요. 액상치오로 바로 들어가서 이제 전체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가 모발에 10개가 있으면 4개에서 5개 정도를 액상이나 클린치오로 다 벗겨내야 돼. 모발에 누적이 되어 있는 것. 그게 이제 처음에 바르면 처음에 바를 때는 뭔가 약이 안 먹는 느낌이 들어요. 발라놓고 한 1, 2분 지나면 무슨 조청 아시죠? 조청. 끈적끈적. 뭐 이상해. 그 아이를 액상치오를 발라서 한 10개가 있다면 4개나 5개 정도 다 벗겨내버리세요. 액상치오로. 그러나서 깨끗하게 헹궈버리세요. 헹구고 아까 같은 PPT를 도포해서 채워주세요. 채워주고 수분을 말린 상태에서 시스테아민 있죠? 그러니까 치오로 그 아이를 모발에 두들겨 있는 것을 벗겨내고 PPT를 집어넣고 시스테아민으로 아까 같이 경화를 시켜버리세요. 대신 이제 뿌리를 살려서 월스트레이트 개념을 갖고 예술입니다.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시술했던 것보다 더 자연스럽게 돼요.
그리고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를 그냥 그 제한 수요가를 보려고 너무 강하게 매직기를 당겨갖고 밀린 모발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약간 모발의 형태를 잡아주면서 하면 엄청 자연스럽고 더 윤기가 나요. 뿌리만 하는 거예요? 자, 이 컬걸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걸 뭐하러 모발에 데미지까지 보고 내가 자칫 잘못하면 조금 더 지나버리면 독박 쓰는데요. 파이나 되거든요. 저는 그거 쓸때 여기 뿌리 쪽에 막 곱슬이 있는 거 인간하고 손톱 끝에가 그렇게 해서 가시면 그게 여기 곱슬이 있었으면 그건 모발 상태에 따라서 그건 일반 오늘같이 곱슬 피고 나서 밑에 그걸 다 풀어서 연결시켜주면 되죠. 제가 최근 한 달 전에 이제 그 세미나를 받았는데요. 네. 지금 얘기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쪽에서는 이제 150도 이상으로는 땡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왜? 그 이상 당겨버리면. 네. 자, 그러니까 대신 유지력이 20일 한 달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리고 용량도 딱 요즘은 사실 거는 30mm 이상은 안 쓰게 그거 하더라고요. 맞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지금 사용량을 확 줄였죠. 네. 예. 그게 이제 많이 여러 번 당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변해오는 거죠. 자, 근데 이 아이를 파마 쪽에 잘 활용하세요. 파마를 하다 보면 오늘같이 이제 칼날을 엎어버리는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좀 끝에 쪽에서 자르고 들어가면 좋은데 왜 손상 모발을 자꾸 기른다고 하는지 나 알다가 좀 보고 있어요. 손상 모발을 가지신 분들의 공통점. 기를 거래? 안 자른데? 그거 약 발라서 바르기 전에 하고 약 발라서 자지러지면 또 딴말이에요. 이거 어떡할 건데? 이런다니까요. 자, 그리고 파마나 염색하고 나면 일부 자지러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일단 파마 중화까지 다 했어. 근데 앞쪽에서 과잉화가 왔든지 탄머리가 좀 나와 있든지, 그죠? 안 그러면 매직기 당기는 과정에서 뭔가 탄머리가 보여. 거기에 내가 평상시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를 10개를 발랐다면 3개나 4개 정도를 발라. 그거 살짝 피부 작업할 때 당겨요. 중화할 때 똑같이 중화해보세요. 예술이에요. 다 펴져요. 다 연결이 다 돼버린다고요. 또 염색하다 보면 말리는 과정에서 막 자지러진 데 있잖아요. 그죠? 그때 당황하지 말고 언니 내가 좋은 거 발라줄게. 그거 살짝 발라서 드라이로 딱 잡아주세요. 안녕히 가세요. 솔직히 내 관계 아니잖아. 근데 그냥 내비두면 내 관계 되버리잖아요. 그거 2주 이상이 되면 진행이 되면 돼요.